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학군단 현 상황입니다. 학군단 요번에 달랑 4명 서울대 학군단 미달 사태, 이러다 전국 ROTC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자가, 아주경제 기자가 서울대 학군단 미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또 육군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달이 아니다. 4명이나 지원했는데 미달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4명이면 미달이 아닌가요? 아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지원한 사람들 중에 해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달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달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미달이 맞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육군에서 미달을 인정을 안 해. 왜? 정원이 4명이에요. 4명 지원하면. 정원이 4명 지원하면 4명이에요. 미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식 정원인 거지, 진짜로 말 그대로. 아니 이게 무슨 논리지? 그죠?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죠. 육군에서 진짜로 이거 했다니까? 내가 기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았어요. 미달 아니라고. 지원한 사람들 해가지고 정원이 정해지는 건데 정원 미달이 아니다. 그러면은 필요 인원보다 미달한 거냐?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정원 미달이 아니래.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해군하고 공군은 다 인정했거든요. 인원 미달이라는 표현을, 정원 미달이라는 표현을 인정했거든. 육군만 이악 물고 정원 미달이 아니래. 필요 인원 미달인 거지. 정원은 지원한 애들이 정원이 되는 거래.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웃기죠. 무슨 뭐 이거 공산당입니까? 옛날에 조지 오웰의 1984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몇 개야? 2개입니다. 한 대 때려. 이게 몇 개야? 2대입니다. 한 대 때려. 아니야, 이거는 4개야. 자, 이게 몇 개야? 또 때려. 2개입니다. 또 때려. 자, 이게 몇 개야? 4개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빅브라더가 이게 4개라면 4개인 거야, 2개가 아니야, 알았어? 그 2개가 패가지고 나중에 이게 몇 개야? 4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공산주의식이거든. 내가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이겠느냐? 이게 공산주의식이거든요. 누가 봐도 2개거든. 근데 내가 4개라면 4개인 거야. 이 공산주의 김일성 방식이거든. 이게 스탈린식이지. 완전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우리 학군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군단은요, 1961년 학도군사훈련단이라고 해서 창설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학군단이 아니라 바로 학훈단이었습니다. 학훈단. 이게 일기분들 인관할 때인데, 자, 원래는 학군단이 아니라 학훈단이에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학생군사교육단이라 그래서 학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학군단도 원래는요, 의무복무가 2년이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이 김신조 씨가 세상에 많은 걸 바꿨죠. 68년도에 김신조 씨가 이제 일당들을 데리고 오면서 청와대 앞까지 들어오면서 이때 학군단의 의무복무가 2년에서 2년 4개월로 늘었고요. 2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가 창설이 됐고요. 병사복무가 이전까지만 해도 30개월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3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늘어났죠. 김신조 씨 때문에, 김신조 일당 때문에 전역하려고 이제 말년 병장이었던 형님들이 갑자기 의무복무가 6개월이 늘어나면서 아주 이제 군번이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신조 씨가 만든 이 후폭풍이죠. 근데 이제 병사들은 의무복무가 줄어가지고 지금 18개월까지 내려왔고, 학군단 68년 이후로부터 의무복무가 안 줄었죠. 그래서 지금 의무복무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뭐 2년까지 땡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해병대 학군단 같은 경우는 딱 2년을 근무하죠. 이제 그렇게 지금 땡기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군단은요, 최초에 이렇게 입영훈련을 따로 교육훈련 받는 곳이 없어서 당시 33보병사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이때 뭐 후보생 훈련들은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이때 후보생분들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장교를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교육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학군단 이 번호가 118까지가 이 네임밸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학군단이요, 16개가 만들어졌어요.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네임밸류입니다. 118까지가. 그래서 11, 101, 102, 103, 104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 4자 들어가는 숫자를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14도 없고요. 그래서 105,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군단이에요. 그래서 학군단 네임밸류라 그래서 최초의 학군단,
학군단 1기부터 시작한 학군단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이름이 있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좀 약해진 대학교도 있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학교들이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빵빵한 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래 104가 원래는 중앙대였대요. 네 번째로. 근데 중앙대에서 이 총장님께서 104 아니 104라는 이 단어가 뭔가 어원이 좀 그렇다,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한테 1번을 주던가 그게 아니면 112를 달라 해가지고 중앙대가 111 학군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캠퍼스는요 뒤에다가 1번을 붙입니다. 뭐 1021이면은 고려대 이제 캠퍼스 학군단이고요.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1071 이렇게 붙으면은 캠퍼스 학군단. 캠퍼스들이 있는 곳은 뒤에 1이 붙습니다. 학군단 번호에. 자, 그리고 재밌는 게 과거에 우리 이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서울대학교 ROTC 교관이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물리대였고 한 분은 사범대학교 ROTC 교관이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ROTC 교관을 하는 중에 바로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 서울대학교에서 ROTC 교관을 하던 전두환 대위가 아니 5.16 군사정변? 내가 이거 했어야 됐는데 씨.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노원에 있는 육사에 달려가서 육사 생도들에게 5.16을 찬양하는 시가 행진을 벌이자 그 육사 생도들 데리고 시가 행진을 벌인 주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연대장 생도라고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연대장 생도가 이렇게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 학군단의 파워를 잠깐 보여드리면 학군단의 인기. 자, 91년도입니다. 자, 이때는 장교를 먼저 뽑았어요. 장교 출신들을 먼저 뽑고 그리고 일반 대학생을 뽑을 정도였으니까 이때는 장교의 의미가 어마어마했고 장교로 간다는 것은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뭔가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진로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대부분 선배들이나 동기들 봤을 때 취업은 무난히 되는 걸 봐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200여 명 정도의 전역 장교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전역 장교들을 대놓고 모집한다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왜 장교들만 뽑냐고 지랄지랄 할 겁니다. 마치 졸업을 앞두고 취업 설명회에 나온 대학생들처럼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대에 직접 와가지고 취업 설명회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군생활 동안 취업 정보에 어두웠던 장교들, 취업 그때는 설명을 하는 기업 업체가 속초에 와가지고 장교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22사단이거든요 여기가. 업체 관계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경청합니다. 취업 설명회에 참가한 국내 30여 개 기업체들은 각각 자기 회사 소개에 열중하고 장교들은 이곳저곳에서 원서를 받으며 어느 기업에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한 선택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가 군부대 연병장이에요 여러분들. 군부대 연병장에 기업이 와가지고 보세요. 코오롱 나온 인력을 뽑기 위해 직접 삼진. 전방에 나온 기업체들 또한 우수한 후보자가 자신의 기업에 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이런 부대를 방문함으로써 저희 뭐 동부화재 그룹의 이미지를 또 약간 홍보할 대우도 수 있는 있었고. 자원이 되고 또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전략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원서를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뒤에 혜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속초를 처음으로 시작된 취업 설명회는 현대. 전국 11개 지역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그동안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역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이때는 이 회사들이 사람들을 찾으러 군부대에 오늘 정도로 장교들의 그런 취업이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다. 자, 그런데 바로 1997년도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장교들이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때 뉴스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군에서도 전역을 앞두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장교와 또 하사관들이 늘고 있어서 이들의 장기 복무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때부터 장기 복무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게 뉴스가 언제 뉴스냐면은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이때 이제 97, 98 군번들이 사실은 후보생 때 이제 취업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장교로 왔다가 이제 97년도 98 군번들이 전역을 해야 되는데 전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나가면 이제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고 IMF가 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또 장기가 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97, 98 군번에 있는 선배님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가 안 된 분들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진급이 안 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 전역을 못 해가지고. 과거에는 정말로 그 대기업을 미리 취업을 하고 장교로 임관했거든요. 전역하면서 바로 취업했어요.
그게 이제 IMF 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한죠. 복무 신청이 번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에 진출해서 불안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군에 남겠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는 학사장교와 ROTC 출신이 육사 출신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직업군인을 전제해 장교 복무를 시작하는 육사 출신보다 신청률이 월등히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단기 복무 후 전역이 두려워진 탓 때문입니다. 실제로 IMF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4, 4분기에 장기 복무를 신청한 장교는 96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군대는 지옥이었거든요. 사회는 천국이었고 이때부터 전역하면 사회는 지옥이야. 이것이 바로 IMF 때부터 시작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왜 군생활을 왜 바보 병신이나 그랬는데 야, 왜 군생활을 해? 공무원 하면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89년. 그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하면은 공무원을 왜 하냐 그랬어요. 그거 뭐 할 일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공무원을 왜 하냐. 그리고 군인을 왜 하냐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회는 나가면 지옥이야. 내가 볼 때 이 멘트가 이때부터 시작했다. IMF 때부터. 전역하면 사회는 지옥이야? 이것이 IMF 때부터 시작됐다. 군스라이팅이 시작한 해가 이제 IMF 이후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잠깐 쉬어가는 걸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IMF 버거 아는 사람? IMF 버거.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햄버거입니다. 이게 비비 세트 이런 건 비싸거든. 3,800원이야. 그 리브 샌드도 3,200원인데 새우버거 3,100원. 이때 당시 1,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때 치토스가 300원짜리가 있었고요. 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가 큰 거고 300원짜리가 좀 작은 거거든요. 둘 다 따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300원짜리를 저는 사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때 빠삐꼬가 300원이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이. 500원은 콘이었어요. 라면이 500원 언더라뇨. 아니었습니다. 라면이 500원 언더라니 더 쌌죠. 이때는 추파추스가 100원 추파추스 비싼 사탕이었고요. 그 덴버 껌이 50원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때 초등학생 때인데. 짜장면이 1,800원? 200원이요, 2,000원이었던 시절이었죠. 배달 팁 포함해서 2,0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이. 아무튼 이런 IMF 버거가 있었다. 이 햄버거 패티가 햄이에요, 햄. 일반 햄버거 패티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햄입니다, 햄. IMF 버거. 저 진짜 이거 좋아했습니다, IMF 버거. 고기가 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IMF가 좋았대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기술 배우셔가지고 용접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엄마도 그냥 일반 회사원이셨거든요. 근데 이때 물가가 싸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때 물가가 싸가지고 좋았대. 우리는 타격을 크게 본 게 뭐 우리 아버지가 퇴직금을 못 받고 회사가 망했거든요. 뭐 그거 빼고는 오히려 물가가 싸가지고 살기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버거 해가지고 저렇게 버거에다가 고기 대신 햄 주면 되겠죠. 인플레이션 버거. 그래도 되겠네요. 경제 위기 버거 해가지고. 이때 여러분도 어떤 노래가 나왔습니까? 학교를 안 갔어. 이 노래 몰라요? 오락실이라고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IMF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딸이 오락실에서 만나가지고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이런 노래가 너무 슬픈 노래야. 따지고 보면은 아빠 힘내요 또 거기서 만나요 하면서 그 아빠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오락실에서 시간을 때우는데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엄청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딸의 눈에는 아빠가 오락실에서 만나서 아빠가 게임하는 거지. 순수한 고등학생의 눈으로 오락실에 있는 아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아무튼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IMF 때 슬픈 노래. 유승준의 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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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유승준이 사업 망해가지고 뮤직비디오에서 뭐 악기를 팔지 않나요? 그거 H.O.T인가?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그 IMF 관련된 노래가 꽤 있었어요. 그런 뮤직비디오가 IMF 관련된 노래가 꽤 있었습니다. 슬픈 거. 그 아빠가 사업 망해가지고 뭐 악기를 팔았나 뭐하고 그렇게 나오고 유승준도 그런 게 있어. 집이 잘 살았다가 망해가지고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을걸요. IMF 시절에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꽤 있었어요. 그런 슬픈 거. 자,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국방부 장관도 새로 임명하고 뭐 다 경질했어요. 뭐 하나회 출신들은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장군들을 막 모가지를 쳐내죠. 하나회는 싹 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러면서 이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면서 이때 이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가고 하나회 일당들이 다 감옥에 가고
이때 싹 다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회 척결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침 학군단 1기가 장군을 달 때가 되기도 했어요. 이 박세환 대장님이 학군단 1기예요. 마침 이분이 대장을 달아도 될 정도의 짬이 됐는데 마침 정권이 바뀐 거지. 하나회를 쳐내고 이런 육사를 좀 잠재우는 출신을 누가 있을까? 마침 보니까 학군단 1기가 포스타를 달아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학군단 출신 이 포스타가 박세환 대장님이 대장이 되는 거죠. 최초 학군단 출신 대장입니다. 근데 이 박세환 대장님도, 박세환 이 장군님께서도 원래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육사에서도 이 박세환 대장님을 잘 길러냈다고 해요. 비공식 학군단 출신 하나회랑 친한 사람. 하나회는 아닌데 하나회랑 친한 사람.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육사의 보호를 받은, 육사가 키워낸 학군단 ROTC 1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 백담사로 거기 갔을 때 그때 직접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럴 정도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키가 187이에요. 얼굴 봐봐요. 잘생겼죠. 미남이죠. 키가 187이야. 얼굴이 미남이잖아. 고대 얼짱이다. 당시에 키가 187이잖아. 당시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서장훈이지, 하승진이지. 눈썹 봐봐, 눈썹. 이때 눈썹 문신이 있어. 뭐가 있어. 최홍만이지, 최홍만. 알았어, 최홍만입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몇암인데 다른 소리인데 이분이 이제 박세직이라는 분이에요. 박세직. 육사 12기고요. 그리고 하나회 출신이고요. 그 12.12 군사반란 당시에 3사단장이셨는데 군사반란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노태우의 이 뒤를 이어서 수방사령관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세직, 박세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군대에서는 둘이 형제라고 잘 알고 있었대요. 둘이 형제 아니냐 이럴 정도로 또 이 박세환 장군께서 하나회 사람들이랑도 잘 지냈기 때문에 다들 형제로 오해할 정도로 좀 잘 지냈다. 재밌는 게 여기 이제 특이사항에 조카 딸이 최미란 씨고 손녀가 박다나 씨거든요. 손녀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박다나 씨는 이 박태환 씨하고 연애설이 있던 분이세요. 박세직 씨의 손녀가 박태환 씨와 이제 연애설이 있던 분이고 아까 뵀던 이 조카 딸 최미란 씨는 우리 기호 형님의 와이프십니다. 우리 기호 형님도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기호 형님의 조카딸 사위가 기호 형님이구나. 또 이렇게 이제 육사가 연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여담으로. 지적 허영심이죠. 사람들이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박세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조카딸과 손녀가 이렇게 또 연결된다. 기호 형이 있다. 안 준다더라 싸간다더라. 기호 형님이 계셨다. 재밌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군단 나온 대장을 한번 봅시다. 1기 박세환, 2기 김진호 합참의장, 4기 이작전 사령관. 자, 이때가 김영삼 정권에서 박세환 대장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군단 출신 합참의장을 처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김영삼 정권에서 육사 하나회를 척결하고 육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때 합참의장을 학군 출신도 안 치고 공군 출신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터지죠. 그 우리 린다킴 사건도 터지고 아무튼 이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육사 출신이 다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바꾼 사람들이 또 잘하지도 못했어요. 김영삼 정권에서. 2기는 합참의장을 또 영전을 했고요. 4기도 이제 홍순호 대장님 계셨고 조재토 대장, 그 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이철희 대장님 나오시고 거의 뭐 이때가 11년도 한 5, 6년 만에 이제 박한기 대장님이 또 나오기도 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여기서 대박인 거죠. 남영신 총장님이 학군단 출신 최초의 육군참모총장. 사실은 합참의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권도 없고 우리 군에서는 합참의장이 얼굴마담 수준인 거지 이게 뭐 엄청난 파워, 물론 파워가 없진 않죠. 합참의장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참모총장이 진짜 실세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최초로 이때 문재인 정권에서 학군단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게 일단 남영신 총장님께서 육군 특전사령관을 최초예요. 비출신 특전사령관이 최초야. 남영신 총장이 최초의 특전사령관이야. 근데 이어서 두 번째로 된 게 학사 출신 특전사령관 소영민 중장이 비출신으로 두 번째 특전사령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을 이때 했는데 기무사령관이 이게 몇 번째는 두 번째예요. 최초는 아니고 두 번째. 근데 얼마 만에 된 거냐? 그 다음 사람이 이때도 언제야? 김영삼 정권에서 학군 출신 중장을 기무사령관에 앉히는 거예요. 왜? 육사 물빼기 하려고. 뭐 합참의장도 학군으로 하고 기무사령관도 학군으로 바꾸고 이때 김영삼 정권에서 그때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쭉 육사가 하고 중간에 3사도 있었어요. 중간에 3사도 한 번 있었고 한데 쭉 거의 육사 3사 하다가 정말 거의 뭐 몇 년 만이죠? 20년. 그죠? 20년 만에 이 기무사령관의 자리를 이제 남영신
총장이 오게 됐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령관을 맡았는데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가 만들자마자 없어져가지고 지금 방첩사령부로 바뀌었죠. 이때 이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남영신 총장님께서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면서 이런 방첩 관련된 거랑 몇몇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없애고 사람들을 또 경질하고 내보내고 안보지원사령부의 힘을 많이 뺐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를 만들자마자 그때 흩어져 있던 다시 요원들 다시 불러가지고 원복시키고 또 이런 작업이 있으면서 좀 기무사령부를 해체한 사람으로 또 인식도 되기도 하고, 이때 기무사령부에 있던 사람들은 남영신 사령관을 싫어했죠. 갑자기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됐으니까. 기무사령부에 있던 육사 출신들은 딴 데로 가도 진급이 되죠. 왜? 육사니까. 육사는 되는데 비출신들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일반 야전부대로 가면 진급이 안 돼요. 왜냐? 굴러온 돈이니까. 저 새끼 대위 때부터 쭉 야전에 없다가 갑자기 소령 달고 야전에 와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야전을 떠나다 왔으니까 물론 뭐 적응하면 되겠지만, 야전을 10년 이상 떠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정작과장, 작전과장을 한다 그러면 멘탈이 깨지죠. 그때 이제 기무사가 이제 많이 해체가 되고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이때 이런 지상작전사령관이라는 엄청난 또 요직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최초의 학군단 육군 참모총장이 되셨다. 뭐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이 학군 출신으로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 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직언을 하자면 너무 학군단 출신을 좀 많이 챙겨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좀 해봤었는데, 남영신 총장이 너무 학군만 챙겼다. 그냥 군 전체적인 걸 바라보고 챙겨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육사가 육사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왜 학군이 학군 챙기는 건 욕먹을 일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네? 육사가 육사 챙기는 건 당연한 거네? 근데 왜 학군이 학군 챙기는 건 욕먹을 일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육사가 잘못된 거지 그럼. 그런데 왜 육사는 육사 챙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학군 챙기는 거를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 네 말이 맞네? 제가 동기한테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우리 군의 이런 파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군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파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학군 3기 임재준 중장님께서 기무사령관을 하셨다. 자, 근데 지금 학군단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년부터 ROTC 탈단 후 병장으로 재입대 못한다. 자, 이 뉴스가 시사하는 점이 뭡니까?